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는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미안해.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새로 남은 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나요?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여기서 마지막 땅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마지막 땅. 이게 소설의 제목이었죠. 그쵸? 이 마지막 땅은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강노인이 땅을 다 팔았어. 그치? 이미 자식들 때문에 땅을 다 팔고, 남은 정말 마지막 땅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 마지막 땅에서 강노인은 뭘 하고 싶었지? 이 땅만은 지키면서 여기다가 농사를 짓고 싶었지. 그치? 그런데 이 강노인이 사는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어땠어? 강노인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어? 별로였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땅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고 싶어. 땅은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단 말이야. 도시 개발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치? 땅을 바라보는 입장이 한쪽은 농사 짓고 싶고 한쪽은 땅이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개발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땅은 강노인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뭐예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그치? 이 마지막 땅을 두고 강노인과 동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 소설의 주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내용을 잘 봤더니 겉으로 보기엔 땅 때문이지만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농사, 이익, 개발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땅에서 갈등의 원인은 도시 개발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 시각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달라. 이것이 갈등의 주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강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야?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곳이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길러내는 터전이야.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강노인의 삶의 터전이야. 그래서 땅은 강노인에게 삶의 터전이야. 그리고 이 터전에서는 뭐를 길러내는 거야? 생명의 터전이야.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거야. 그런데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 동네 사람들은 이 땅에다 뭐 하고 싶어? 도시 얼른 개발해서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 땅에 뭘 심어서 그 가꾸는 삶을 원치 않아. 이 사람들한테 땅은 그저 뭐냐면 이익 창출의 수단이야. 그치? 땅은 이익 창출의 수단일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땅을 얼른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강노인은 아니야, 삶의 터전이니까 하루하루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둘 사이에서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점점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다가 갈등이 증폭되는 게 뭐였어? 반상회를 전후로 갈등이 더 커졌다 그랬어. 그래서 갈등이 커지는데, 봐봐. 가치관에 의한 갈등이잖아. 가치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가치관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 이 갈등 양상이 눈에 딱 보이게 터지는 거. 이 가치관의 갈등이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눈에 보여? 연탄재를 통해서 보이지. 그지? 연탄재. 연탄재는 갈등을 시각화해주는
갈등을 눈에 보여주는 어떤 소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연탄재가 어떻다고? 갈등을 눈에 보여줘. 가치관 차이를 보여줘. 이 연탄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연탄재를 강노인의 땅에다가 마구마구 버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이 연탄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강노인에게 뭘 주장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너한테 불만 있어 라는 거지. 그래서 연탄재는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불만 표출 방법이 되는 거야. 그치? 강노인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아무리 가치관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가치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고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연탄재를 버렸어. 이런 행동들에 대한 평가는 비도덕적이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비도덕성, 몰상식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소재가 되는 거야, 연탄재는. 그치?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왜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 가치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죽일 만한 그런 것들을 투척하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거죠. 폭력적인 행동이겠지? 그치?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어떻다?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강노인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때 항상 쓰는 말 뭐라고 그랬지? 서울 것들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어.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인데 요 이야기에서 크게 내용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요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소설은 갈등이 어떻게 된다고?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한번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려야겠지? 없애버릴게. 짜잔. 자, 본문에 한번 가보면 본문은 어디냐면 279쪽 가보면 되겠습니다. 자, 279쪽에 가면 지금 강노인이 무진장 화가 났네요. 그치? 자, 강노인들은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겠어? 이놈의 서울 것들이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네요. 그치? 자, 강릉이 화가 났어. 지금 이거 언제예요? 반상회 이후예요. 반상회를 하는 이유는 뭐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치? 하지만 반상회 이후 지금 갈등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그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 뭐 강론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 갔어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았을 거야. 어쨌든 갈등이 점점 심화됐어요.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네. 자,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짓을 했다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했다고 그랬어? 강노인의 농사짓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인 거지. 그치? 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연탄재를 버리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강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강노인은 이런 동네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고추 모종이 아직 있는데 거기다가 버리다니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네. 또 동네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 한번 찾아보자. 짐승의 처사. 또 동네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 연탄재를 버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여기다 하면 안 되겠네. 이쪽에다 할게요. 이런 행동을 표현한 말 찾아볼게요. 뭐 있을까? 자, 찾았지? 2개가 더 있어요. 뭐 있죠? 맨날 나오는 말. 그렇지. 이거지. 서울 것들. 그지? 또 하나. 막
떼먹은 인종들. 그지? 자, 여기 있는 요 말들은 다 지금 뭐예요? 연탄재를 버린 동네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지? 비도덕적인, 몰상식한 행동이라 그랬어. 왜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해? 응?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함부로 저지르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생명, 고추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고추, 생명을 키우는 데다가 생명을 죽이려고 연탄재를 뿌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엄청 화났네. 자, 여기까지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화난 거였어.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겠죠. 자, 도로총선 김씨가 갑자기 나타났네요. 자, 이 김씨는 새로운 갈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김씨가 요런 말을 했네. 영감님네 땅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뭐야? 오, 이거 화재를 전환했네. 지금 막 동네 사람들한테 화나 있었는데 화재가 전환됐어. 새로운 갈등. 어떤 갈등? 동네 사람한테 화나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 나타났어? 뭐야? 땅을 내놨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받은 거지. 그 열받았지.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되게 며느님이 그랬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며느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어젯밤 반상회에 참여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지. 이 며느리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아버님 빨리 땅 파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반상회 가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아빠 화나겠죠? 그쵸? 시아버님 화났어? 자, 화나서 집에 와서 막 얘기했더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될 마누라가 뭐라고 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세셔서 더 이상 일 못하니까 파실 모양이라고 했다더군요. 경국이 어미. 이거 누구야? 며느리지. 동네 사람들 닭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죠. 라고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둔해? 자식을 두둔해요. 그치? 자식 편이야. 자, 마누라도 자식 편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 라고 하면서 아들 살리고, 이자 받으면서 우리도 편하게 살면 좋지 뭘 그러슈. 라고 했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마누라, 부인은 가치관이 드러나지. 부인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 그만 농사 짓고 싶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식들 편하게 이렇게 자식들 지금 돈 부족하다는데 보태주면서 편하게 살고 싶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편안함, 어떤 생활의 편안함, 현실적인 가치가 중요하죠. 뭐 땅이 어떻네, 뭐 우리 뭐 생명이 어떠네 이런 거 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여기도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사람이야. 자, 부인하고 강노인은 가치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쵸? 강노인 외롭겠어. 지금 동네에서 자기 편 대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부인도 자기 편이 아니야. 그치? 자식도 자기 편이 아니야. 그치? 강노인만 지금 이 마을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28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 강노인은 밭으로 돌아갔죠.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건져내야 할 모종주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라고 했네요. 여기서 강노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 그치? 강노인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농사가 제일 중요해. 강노인한테는. 그치? 자, 이런 강노인은 지금 보니까 자기 편 하나도 없고, 지금 밑에 있는 내용으로 쭉 가면은, 이제 얼마나 이제 어떤 내용이 또 오냐면, 반상의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반상의 소식이라고 하면 무슨 소식이 있어? 땅 판다는 소식이 있죠? 그 땅 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 돌려달라고. 그치?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그치?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은혜 엄마는 은혜 엄마는 미안해. 잠깐만.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한테 건준 50만 원 돌려달라고 막 하소연을 했단 말이야.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이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돈만 생각하면 속이 터질 지경이었대. 그래서 이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노인에게 몰려든 거죠. 그쵸? 은혜 엄마까지 8명이나 이렇게 빚을 많이 얻었다 쓴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었으니 이제 강노인은 어떻겠어? 마음이 복잡하겠지. 그치?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82페이지.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제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이젠 감추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마누라는 이미 알고 있었어. 자식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협박해. 빨리 땅 팔라고. 그치?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네. 입시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고 하랜디 강노인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라고 했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 자, 어디서부터요? 앞에 여기 아까 새로운 미안해. 자, 앞으로 쭉쭉 갈게. 앞에 여기 도로 청소년 얘기 나왔던 데부터 한번 묶어볼까요?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부터 지금 아까 선생님이 묶었던 어느 부분이에요? 282페이지에 6번째 줄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282페이지에 6번째 줄까지. 거기까지 지금 누구와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무슨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가족과 강노인의 어떤 갈등이 주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가족과 강노인이 갈등하는 이유는 지금 자식이 빚을 졌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요소가 또 생겼어. 동네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 때문에도 지금 힘드네요. 자, 그러니까 강노인은 어땠어요? 요렇게 됐네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대요. 자, 이거는 무슨 갈등입니까? 내적 갈등이죠. 이제 잠이 안 와. 자식 때문에 땅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나의 가치관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야 하나라고 하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강노인이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쵸? 13번째 줄에 자, 이게 강노인의 가치관이야. 그럼 이 내적 갈등은 무슨 이유 때문이야? 이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가? 그치? 아니면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가? 5할 아니면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는가? 그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이겠죠. 그쵸? 이렇게 강노인은 어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 그거는 강노인이라는 한 개인의 어떤 바램이에요. 그치? 농사는 강노인이라는 한 개인이 꿈꾸는 삶이야. 자기 인생. 그치? 그런데 강노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겠지. 그치? 너네 부모님도 이런 고민하실 거야.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런 고민했거든요. 어떤 고민했냐면 선생님도 운동을 다니고 싶어. 내 삶을 위해서 운동을 끊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딸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 딸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학원이 있어. 학원을 보내줘야 되잖아. 그치? 레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고 학원을 가고 싶어 해. 우리 딸을 위해서 레고 학원을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데 끊을까? 엄청 고민되죠. 그쵸? 왜? 돈은 한정돼 있고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고민이겠죠. 강릉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도 저렇게 싫어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소설을 배우는 이유가 뭐니? 이 소설을 배우는 이유는 이런 갈등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왜 고민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 한번 이해해보자. 너네 입장에서 봤을 때 강노인은 땅을 팔아야 될까? 강노인에게 일단 농사는 어떤 의미라고? 삶이야, 삶. 그치? 강릉의 삶 그 자체야. 그치? 하루하루 거기서 무언가를 길러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삶이야. 자, 삶 그 자체인데 이런 삶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될까요? 너네 생각은 어떠니? 여기다 적어볼까? 강노인은 땅을 팔아야 할까? 적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적으면 뭔가 뽀대가 안 나니까 우리 학습활동으로 가서 적어보자. 한번. 강노인은 땅을 팔아야 될까? 학습활동에 이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 285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잠이 오지? 20분이나 지났는데 선생님은 왜 끝낼 생각을 안 하는가? 그치? 이거 한번 써봐야 돼.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냐? 285페이지에 3번. 엄청나게 중요한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나오네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1980년대의 사회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래 보기가. 자, 80년대에 이를 바탕으로 소설의 주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해보자 라고 했네. 자, 80년대인 거 어떻게 알았어? 막 중간에 연탄재도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잘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88 올림픽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이런 걸로 봤을 때 1980년대라는 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1980년대인데 그때 사회 문화적 상황, 어떤 사회 문화적 상황, 도시가 개발되는 거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어떤 주택들이 개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박스를 읽어볼게요. 보기.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안 읽겠지?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19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였다. 특히 서울로 모여드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수요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부동산 투기까지 겹치면 주택난이 심각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 시내 외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서울 근교에는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자 삶의 근원으로 인식되던 땅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 땅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노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 땅에 대해서 이런 인식 갖고 있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근원. 삶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거.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야? 강노인. 그치? 강노인의 인식이지. 그치?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은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 요렇게 보죠? 이건 누구? 동네 사람들. 자, 이렇게 인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자, 인식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강로인은 땅을 팔아야 되냐는 거지. 한번 볼게.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여기 나온대요. 한번 볼게요. 마지막 장면. 이거래, 마지막 장면. 이걸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해석해보시오. 이렇게 됐네. 강노인은 킁킁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강남부동산으로 걸어갔대. 뭐야? 땅 팔려고 그러겠지? 그러다 이내 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 해도 물 한 통을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고추겠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 아직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네. 그런 땅에서 키우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했네. 자,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강노인은 지금 땅을 팔 것 같니? 안 팔 것 같니? 판다.
안 판다? 응. 어떻게 되겠어? 안, 뭐, 모르지. 그치? 팔지 안 팔지? 모르겠네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 그 얘기는 갈등이 해소됐다, 안 됐다? 갈등 해소 안 됐어. 선생님이 처음에 소설 얘기하면서 소설은 이렇게 갈등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하지만 이 소설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이 없어. 그치? 내려가지가 않아. 내려가지가 않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어. 그치? 그냥 갈등이 있는 채로 쭉 끝나버린 거야. 자,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해? 이런 마지막 장면과 같은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야. 열린 결말을 작가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해 보라고. 누구한테?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 고민해 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네 보고 결정해 보라는 거야. 그치? 응. 그러면 너네 한번 결정 한번 내려보는 거야. 팔아야 될까? 팔지 말아야 될까? 한번 볼게. 앞에 활동 1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결말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여기다가 이제 땅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써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애가 벌써 하나 했네. 뭐라고 했냐? 나는 강노인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어. 팔았으면 좋겠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느라 정작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과 자식을 등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니까 너네가 써야 되는 건 뭐야? 요거네? 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보는 거야. 나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이유를 이제 너네가 써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야. 너네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왜 너네하고 다르게 쓰냐면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써보면서 공감해 보는 거야. 다른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근거를 들라고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야.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죠?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걸 잘하면 너네들은 변호사의 자질이 있는 거야. 그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한번 써보이는 거예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강노인이 어떤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인지, 그지? 어떤 가치관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써보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써봅니다. 자, 30초를 더 줄게요. 얼른 쓰세요. 자, 다 썼나요? 한번 발표해보면 좋겠지만, 발표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썼던 거는 지우지 마시고, 그 밑에다가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거를 빨간색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뭐를 미처 쓰지 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기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노인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 거야.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길 바라는 거죠. 그쵸? 자, 강노인이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야 돼? 강노인의 가치관. 땅은 강노인에게 생명의 터전이자 삶의 터전이므로 자식이나 동네 사람들을 위해 조금 올릴게요.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강노인에게 땅은 이러이러한 터전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자식이나 동네 사람을 위해서 요 위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동네 사람들의 행동, 그치? 동네 사람들의 행동이나 강노인이 부모인데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부모님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지멋대로 빚을 끌어다 쓰고 언젠간 팔아서 부모님이 갚아줄 거야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행동이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인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곧 어른이 될 텐데 어른이 돼서 부모님의 등골을 이런 식으로 빼먹으면 어떤 인간이다?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모두들 독립적이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선생님 앞 뒤에 있는 내용 안 했는데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부분 봤네요. 요거만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요. 앞에 부분에 282페이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의 절정이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남은 요 마지막 부분은 결말이었다 라까지만 표시해 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을 안 했어요, 선생님. 이 학습활동 선생님이 학습지를 준 게 있어요. 그쵸? 학습지. 그 학습지에 나와 있어요. 학습지 활동, 빈칸을 채우면 이 활동과 동일한 활동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그 학습지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 채우면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답지를 올려줄 테니까 그걸 보고 본인이 잘 체크 넣었는지 확인해보고 빈칸에 정답을 맞춰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남은 시간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죠? 필기 못한 게 있으면 이제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학습지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해보는 시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안녕. 참! 도장판 아직 안 낸 사람은 단톡방에다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녕.